자, 이번 시간에도 재산세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토지에 대한 구분까지 봤어요. 토지 구분이 좀 복잡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뭐 과세 표준이나 세율, 그리고 또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재산세 부과 징수 등등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 구분까지 해서 한두 문제는 꼭 출제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 부분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냥 유인물 자료로 필요한 것, 수업 목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돼 있으니까 유인물 자료 수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교재로는 219쪽이에요. 교재로는 이제 219쪽에 보면 재산세 과세 표준, 그리고 재산세 세율. 자, 세율이 좀 복잡해요. 세율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 세율 그 교재식까지 다 되진 않아요. 자, 유물자료 보겠습니다. 8쪽에 3회 재산세 먼저 과세 표준 및 세율. 먼저는 이제 과세 표준 및 세율에서 과세 표준이 먼저 나왔어요.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고예요. 재산가액. 언제 당시 재산가액으로 그러느냐? 결론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 이 날짜가 납세의무 성립되는 시기, 이 날짜 기준이에요. 6월 1일 날짜 현재 재산가액으로 해요. 재산가액. 그러면 이 재산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재산가액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다른 거에 대한 선박항공기 과세 표준은 안 나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6월 1일 현재 재산가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그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가 필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입니다. 현재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으로 정해져 있어요. 100분의 70으로. 그러니까 70%가 과세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70%가 토지 건축물은. 자, 시가 표준액이 1억이다. 그럼 70%인 7천만 원만 과세 표준하겠다. 이거 7천만 원만 과세 표준하겠다. 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100분의 60을 60%. 그러니까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 해당되는 것만 재산가액. 60%만 재산가액으로 해서 과세 표준하겠다 이거. 그렇죠? 반드시 이걸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곱해줘야 돼요. 선박항공기는 이 노란 거 안 곱해요. 선박항공기로는 시험이 되진 않습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근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버려. 시가 표준액으로 해버리면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토지, 건축물은 70% 해당되는 것만 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또 주택은 60% 해당되는 것만 재산가액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토지, 건축물, 주택은 세금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중개사 시험은 이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 비율, 이걸 퍼센트, 이걸 곱해주는 것은 오로지 토지, 건축물 두 개만 해당된다. 틀렸어요. 주택도 해당돼. 주택도 이렇게 해당돼. 주택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랑 연결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이렇게 공정시장가 비율, 요걸 노란 거를 곱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토지가 되든 주택이 되든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100분의 80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이 노란 것이 얼마로 돼 있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모두 다 100분의 80. 재산세는 달라.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 꼭 이걸 곱하기를 해야 돼. 곱하기 해야 과세 표준이다. 선박항공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세율입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 이제 여기에다가 선박항공기는 그냥 따로 안 받습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놓으면 돼요. 선박항공기 시가 표준액으로 놓는데 공정시장가 비율 노란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세율이 이제 아주 복잡하죠. 토지에 대한 세율 다르고, 또 주택에 대한 세율 다르고 그래요. 먼저 표준세율이 나와 있죠.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통상 적용되는 세율이죠. 통상 이렇게 합니다. 통상 적용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율 적용되는데, 뭐부터 먼저 나왔나요? 토지부터 먼저 나왔네. 토지는 분명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죠. 지난 시간에 했어.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은 시군별로 여러 개의 토지를 합산해서
곱하기 초과 누진세율 있잖아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세금을 계산했잖아요.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야. 같은 시, 같은 구군에 있는 여러 개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를 곱해서 시군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작년에 시험이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그러지 않았죠. 차등 비례세율 따로따로 세율이 적용됐죠. 토지마다. 그래서 토지마다 세율이 다르게 적용했는데 실제 경작되는 농지나 임야나 목장용지는 분리과세할 때 토지가액에다가 1천분의 0.7을 곱했죠. 1000분의 0.7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와 공급용인 임야, 공급용인 염전이나 터미널 염토지, 공장용지 등은 1천분의 2를 곱했잖아. 그리고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보락장 토지는 1천분의 44%. 그죠? 물론 두 달 후는 잊어먹을 거예요. 근데 두 달 후에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기존에 3, 4월 달에 받은 사람, 조금 나을 거예요. 완전히 생각보다는 그때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토지분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험이 나올 때,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이 잘 나겠죠? 작년에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목장용지가 답했잖아. 분리과세 대상 방금 목장용지는 1천분의 0.7. 근데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는 1천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꼭 동그라미 기억은 아셔야 돼요. 해운제 골프장하고 고보락장 두 가지 사치성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에요. 4%. 제일 수율이 높다니까.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보락장 토지는 토지도 1천분의 44% 적용하고 건축물도 1천분의 44%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시험에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력 니은 이외의 나머지 상가 건축물을 봐봐. 상가 건축물이나 공장 건축물은 1천분의 얼마로 돼 있어? 2.5. 보통 건축물은 1천분의 2.5요. 보통 건축물은. 그러면 여러분들 공장 건축물은 용도 지역에서 공장 건축물은 어디가 있어야 맞죠? 보통 공장 건축물은 용도 지역에서는 공업 지역이나 뭐 산업단지 등 이런 데서 공장 건축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공장 건축물이 만약에 공업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등의 공장 건축물이라면 1천분의 2.5로 곱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역에 있어 보여. 상업지역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조례로 정해진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돼. 1천분의 5요, 5. 2.5가 아니라.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조례로 정해진 지역에 있으면 1천분의 5를 해요.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보락장 건축물은 1천분의 40. 그거 하나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으로 합니다. 주택 이미 설명했네요. 별장은 1천분의 40. 나머지 일반 주택은 매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주택별로. 그 주택별이라는 말을 써놔버려요. 그러면 주택은 주택별로 계산되구나. 그 매 일구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4단계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계산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내가 네 채를 가지고 있어도 각각 주택마다 세금을 계산한다. 그렇죠?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별장도, 모의고사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 별장도 일반 주택과 재산세 납기는 동일합니다. 주택으로 재산세 납기는 동일하는데 세율은 다릅니다. 세율은 일반 주택은 주택마다 초과 누진세율, 별장은 무조건 1.5에 40을 곱해버려요. 별장은 사치성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선박 항공기 세율은 제가 생략합니다. 선박의 항공기 곱해주는 세율은 뭐 1.5에 3인데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율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알면 돼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세율인데 또 재산세에서도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이 당연히 과밀업체 권역인 수도권 내겠죠. 수도권인 과밀업체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했다, 증설했다. 그럼 공장을 처음으로 신축했다, 더 공장 증축 늘려서 증축했다. 그러면 신설 증설 시로부터 이제 처음에 과세 기준이 돌아오겠지. 처음에 과세되는 기준일로부터 5년 동안 일반 건축물 세율이 1천분의 2.5라고 조금 전에 했죠. 그놈의 5배의 수를 적용해. 중요한 것은 5배란 말이 중요해. 100분의 500. 5배.
몇 배? 5배. 우리 등록 면허세에서는 대도시 내 중과세일 때 표준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100분의 300. 재산세는 100분의 300으로 나오면 안 돼. 재산세는 100분의 500으로 나와요. 500으로. 재산세 과밀국제 권역에서 중과세일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수로 한다고? 5배수로 한다라는 것.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나오잖아. 그러면 공장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만 최초 과세된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처음에 과세할 때로부터 5년간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5배. 그리고 반가로 3번 탄력세율이 있죠. 이것도 탄력세율이 있네.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될 수 있죠. 표준세율만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 내용 좀 간단하게니까 이거 안 써져 있는데 요약집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요약집은 상세히 다 들어있어요. 세율이 혹시라도 동일한 재산에 세율이 2개 이상 적용 시는 높은 세율 적용이라고 해. 세율이 중복 시는 높은 세율 적용이라고 써놔요. 세율이 중복 시는 뭐 한다? 높은 세율. 2개 이상 세율이 해당되면 그때는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높은 세율 하나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탄력세율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끝에 그런 말이 나와. 당해연도, 가감 조정한 당해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감했으면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올해만 적용해야 되죠. 예? 당해연도에 올해만. 그죠. 세율이 2개 이상 해당되면 또 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옛날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재산세 세율이 표준세율, 재산세에 대한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경우, 낮은 것에 해당하는 거 나와서 가장 낮은 거 1번 별장 1.5에 40인가? 2번 해운조 골프장 건축물 1.5에 40 3번 고급 오락장 건축물 1.5에 40 4번 해운제 골프장 토지 1.5에 40 동그래 5번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시 그 공장 건축물. 그러면 그 5개에서 가장 재산세 표준 세율이 낮은 것은 뭐야? 5번이지. 5번이지. 이 나머지 별장이니 해운조 골프장 토지니 고고락장 건축물이니 뭐 이런 것은 1.5에 44%잖아. 4%였죠. 근데 과밀억제 권역 내는 일반 건축물 세율이 1000분의 2.5죠. 여름에 5배를 해봤자 1000분의 12.5밖에 안 돼. 1000분의 44%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또 올해도 다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재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오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2차에서 하나 때문에 떨어진 거야. 하나 차로 떨어진